번째는 취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취업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내용은 인터넷에 서치하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써 있는 정보들도 일단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면서 그리고 현직에 있으면서 느꼈었던 그런 취업 관련된 그런 정보들, 제가 봤었던 들었었던 그런 정보들을 나누는 방향으로 이 네 번째 챕터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취업, 정신과 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지시설,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등등등 연구소 이런 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요 다음으로 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을 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교정이었어요. 교정기관,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보통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을 때 특채로 공고가 조금씩 올라왔었습니다. 예전에 한 2-3년 전에 교정직 공무원 특채 공고가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9급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이 되는 거고, 일단 한번 만약에 채용이 되면 일단은 몇 개월 정도, 3개월이든 반년이든 어느 정도 처음에는 교도관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교도관에서 돌아가는 업무, 운영되어지는 그 업무 시스템을 또 익혀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교도로서의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분류심사과가 있습니다. 교도소에는 이제 재소자분들이 들어오면 거기도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이 사람한테 맞는 일이 어떤 걸까? 이 사람이 적성에 좀 더 맞는, 부합되는 그런 일이 뭘까를 알고 그거에 좀 맞는 일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더 효율도 능률도 있겠죠. 교도소도 그리고 그 재수자분들도 일하시는데, 분류심사과의 임상심리사가 나중에는 처음에 이제 교도로 일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분류심사과 임상심리사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9 to 6 주간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이제 교도관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은 아마 3교대인가 4교대 이렇게 교대 업무를 하는데, 나중에 분류심사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분류심사과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 재소자분들의 어떤 심리상담이라던가 심리검사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2년, 3년 전부터는 특채 인원을 더 이상 뽑지 않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공무원 수를 많이 이제 늘렸어요. 그죠? 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강조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채용, 특별 채용이 아닌 일반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의 일반 채용 수에도 역시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채용으로서의 교정직 공무원분들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채 인원이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채 공고가 없습니다. 더 이상 2년째인가 3년째 TO가 안 나고 공고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는 내년 정도면 좀 더 올라오지 않겠나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년이 돼봐야 아직 알 것 같고, 내년에도 안 오면 또 그 내후년까지도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마음을 조금 절반 정도 비우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현실에는 TO가 안 나니까. 그래도 교정에 대한 이 부분으로 진출을 이전에 조금씩 했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꺼내놨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건소로 진출하는 건데요. 8급, 9급인데 의료기술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지역별로 8급으로 뽑는 곳도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가 8급으로 뽑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쪽도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 있을 거고, 그쪽은 아마 9급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정규직 공무원 이제 8급, 9급으로 의료기술직으로 채용이 되는 건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제 의료기술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치매안심센터와 어떤 협업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공무원으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서류 관련된 작업들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부분 이제 8급, 9급으로 채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특채예요. 교정도 특채였던 것처럼 보건소도 지금 8급, 9급 의료기술직으로 특채로 좀 공고가 올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하시고 어느 지역에 이제
올라오는가 좀 보시고, 이것도 지역 제한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아마 또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미리 파악을 좀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예요. 제가 치매 안심센터 1년 있었고요. 저는 계약직으로 있었어요. 1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우리나라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쏟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250, 60곳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는 이전에는 그냥 계약직으로만 많이 뽑았었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곳들도 좀 있었어요. 종종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좀 뜨문뜨문 있었었고, 좀 많은 케이스가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풀타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루에 7시간인데 신분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는 또 해요. 근데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년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일단은 2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2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타입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서치를 해보시면서 기간마다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신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 자체에 해당 그 직군으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려면 최소 요건은 내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땄고 임상심리사로서 1년 이상 어떤 곳에서든지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어야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이제 간혹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전제 조건을 걸지 않아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걸지 않는데, 이제 보통 시간 선택제 아니면 뭐 정규직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이틀이 걸려 있기 시작하면 1년 이상의 경력들을 요구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도전을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계약직으로 이제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곳들에서 미리 빨리 가셔갖고 경력을 좀 쌓으시고, 꼭 치매 쪽으로의 경력은 아니어도 돼요. 물론 치매 안심센터에서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쪽 분야로 여러분들이 쭉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일단 지원하셔가지고 계약직으로 경력을 일단 빨리 쌓으시고 1년 채우시고, 정규직이 됐건 무기가 됐든 시간 선택제가 됐건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안심센터에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부분도 지금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그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었고, 계약직이긴 한데 사실상 무기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1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해요. 특별한 사항, 뭐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그런 게 없는 한,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만 않는 한, 그냥 매년 계속 계약을 갱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처럼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이제 선호를 하고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보건소에 있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임상심리사 선생님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격증,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치를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이지만 채용을 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도전하시고 지원하시고 하다 보면 채용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연지원센터인데요. 금연지원센터도 찾다 보면 종종 올라와요. 종종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임상심리사를 채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청인데요. 교육청 위센터 임상심리사를 이제 뽑는데, 위센터는 이제 예전부터 저도 항상 들렸었던 얘기가 이미 포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가끔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가끔씩 또 올라와요. 공고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빨리 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서치를 많이 하시고 발품도 팔아보시고, 그러면서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센터도
임상심리사를 채용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통 계약직으로 뽑을 때도 있고 무기계약으로 뽑을 때도 은근히 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무기계약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교육청의 위센터에도 여러분들 도전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의 팁이에요. 제가 보건소 있으면서 많이 느끼게 됐던 건데, 우리가 보통 구직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람 땡, 워크 땡 이런 곳을 많이 좀 찾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은 이런 일반 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릴 때도 있지만 안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 해당되는 그 지역의 어떤 시청, 군청에 있는 채용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일반 사이트 말고 각 지역별로 고양시청, 어디 양주시청, 포천시청, 인천시청, 하남시청, 그죠? 성남시청, 시청들을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채용란이 있거든요. 채용 탭이. 그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또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게, 공고들이 보통 이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한다, 아니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한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채용한다라고 올라온 그 공고 탭을 누르면 그 안에 이제 파일이 있잖아요. 파일을 열어보면 여러 이제 분야의 그런 공무원들을 막 모집을 해요. A, B, C, D, E, F, G 막 쭉 있는데 그 중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임상심리사를 뽑는다, 시간선택제로 뽑는다, 아니면 뭐 정식으로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나옵니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어디 시청 그런데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이제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공무원이나 이런 신분으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 지원을 뽑습니다, 시간선택제를 뽑습니다, 이런 탭이 있고, 그 탭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열어봐야 그 중에 이제 쭉 스크롤해서 내려가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탭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깊게 찾아보셔야 돼요. 좀 일반 채용 사이트 막 눌러보시면서 채용 안 나온다 하면은 없어요. 진짜 그런 데는 많이 안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안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실 때 항상 내가 일하고 싶은 그런 지역, 꼭 내가 원하고 싶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지역이라도 많이 눌러보세요. 많이 눌러보시면서 시청,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채용 사이트 들어가시고 공무원 뽑습니다라는 그 란 열고 파일 열으셔가지고 스크롤 하셔가지고 거기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 중에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채용 공고를 접하실 수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접하실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어떤 경우에는 진짜 찾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막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 왜 숨겨놨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막 엄청 찾고 해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깊게, 좀 정교하게 찾아보셔야 좀 채용 되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구직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또 이런 부분은 시청, 군청 그런 데는 올 일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좀 서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병원인데요. 병원은 신경과랑 정신과 이렇게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병원도 전 병원에서 신경과에서 신경심리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신경과 쪽에서 치매와 요즘 치매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신경심리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임상심리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서치를 하시고, 또 이쪽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신경심리 검사를 병원들이 보통 SNSB 툴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전 세라드K를 썼거든요. 병원에서도 세라드K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SNSB를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신경심리 검사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워크샵, 세미나 이런 부분을 돈을 좀 지불하시더라도 가서 좀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역량을 좀 키우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경과 쪽은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정신과 쪽인데, 보통 정신과면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
자격증을 대부분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간혹 정신과이긴 한데 풀배터리 검사를 이제 하겠죠. 풀배터리 검사를 시행을 할 임상심리사가 필요해서 뽑는 것이긴 한데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서치를 좀 많이 해보시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기회를 그때 딱 잘 잡으셔가지고 취업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 관련 기관인데요. 여기도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지원은 했었어요. 이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지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상담 관련 기관이다 보니까 상담사로서의 경력이 당신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었느냐,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상담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능력, 그런 것들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상심리사 자격증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상담 쪽에 대한 자격증, 상담심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상담사 자격증, 이 자격증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원을 하신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이제 상담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이런 곳에서도 임상심리사를 채용을 하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